네, 10월 5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AJAX 기술을 이제 리액트에다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백엔드를 가동시켜서 그 백엔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뉴스리스트 형태로 가져오는 형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응용을 해서 학과 관리 데이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가져오는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를 가동할 때 이 패키지.json 파일에 가동시키고자 하는 백엔드 가동 명령어를 같이 넣어놔서 이제 리액트를 가동시킬 때 백엔드가 같이 가동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바꿔서 똑같은 작업을 두 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랑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때 단순히 조회 기능도 있지만 저장, 수정, 삭제 이 네 가지 기능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read, create, update, delete 순서가 조금 이상해졌는데요. CRUD 이렇게 해서 CRUD라고 부르죠.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로 구현할 때 HTTP 겟 방식으로 이제 백엔드에 접속을 하고요. 저장 같은 경우는 포스트, 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put, 삭제 같은 경우는 delete. 하나의 백엔드 주소에 접속하는 방식을 서로 다르게 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백엔드한테 부탁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이때 그 어떤 기능을 부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백엔드한테 전달해야 되는 정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거 약간 퍼블리싱 쪽에 치우쳐지면은 화면 디자인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 이미지가 움직인다거나 메뉴가 열린다거나 그런 그 사용자의 UI와 UX에 대한 거, 화면 구성과 사용자 경험 이쪽에 치중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와 연동하는 부분, 데이터에 대한 그 CRUD 처리에 집중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이제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CRUD 같은 경우는 백엔드랑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우리가 수업에서 백엔드까지 같이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JSON 서버라고 하는 간이 프로그램을 간이로 가동할 수 있는 백엔드를 사용해서 이 CRUD를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조회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뉴스 목록과 학과 관리를 구현을 해봤고요. 오늘은 일단 저장 기능, 그 다음에 수정 삭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저장을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요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 별도의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페이지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각각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는 그 전통적인 게시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경우는 리뷰글 같은 거 작성할 때, 그럴 때를 이제 가능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항목만 바꾸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예제가 리뷰글 쓰기로 바로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 심플 AJAX 예제에서는 일단 한 페이지에서 다 하는 거를 먼저 포커스를 잡아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요 위쪽에 요 정보들을 추가하기 위한 입력 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었던 요 목록을 출력하는 테이블 위에 입력 폼을 구성을 할 거예요. 일단은 폼 태그를 준비해야겠죠. 이 폼 태그에서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on data add submit이라는 이벤트를 호출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벤트를 정의할 때는 이 use callback이라는 훅 안에서 구현하는 게 성능에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입력 폼하고 이제 연결될 이벤트 함수를 정의합니다. on data add submit use callback 안에서요. 함수가 이제 존재하는 그 코드 구성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똑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제 이 폼의 서브밋 이벤트는 무조건 페이지를 리다이렉션 시키려고 하니까 일단 첫 줄에 프리벤트 디폴트 무조건 걸어야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준비를 해놓고요. 입력 폼 안에를 마저 채워볼게요. 자, 학과 이름하고 위치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필드 2개를 넣습니다. 거의 모든 백엔드가 그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련 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 주문번호 고객한테 입력받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번호라는 값들은 백엔드가 그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값 2개만 입력을 받았고 서브밋 버튼 넣습니다. 그럼 이거 클릭했을 때 이쪽 이벤트가 호출이 되겠죠. 자, 입력 폼 생겨 있는 거 확인했고요. 너무 버튼하고 이 테이블이 붙어 있으니까 이 밑에다가 HR 태그 하나 넣어서 구분선 좀 그려줄게요. 선 하나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침 태그가 없는 경우에 HTML에서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많이 들이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에러 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태그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반드시 뒤에 슬래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HTML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극히 리액트스러운 방법이라면 버튼을 서브밋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요 입력 값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거는 임시 코드예요. 뭐 const dname input은 use ref, const log input은 use ref, 이렇게 그 참조 변수를 만든 다음에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인풋 태그에다가 ref 속성을 변수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dname input.current .value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리액트스러운 방법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자바스크립트 방법이라면 1번 id 값으로 접근하는 방법,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한 다음에 샵 dname .value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럼 요거하고 요게 같은 역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current target이라고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인데, 여기에서의 current target은 이 폼 태그 자신이 되는 거죠. 이 폼 태그 객체를 취득했을 때는 인풋 태그에 부여한 네임 속성으로 하위 요소 접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dname, .value 이렇게 접근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력 폼 서브 및 이벤트 안에서 입력 요소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오는 1번, 이게 리액트 방식, 2번, 그리고 3번. 요 세 개가 전부 같은 코드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코드 쓰시면 돼요. 셋 중에 뭘 쓰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고르시면 돼요. 먼저 생각나는 게 임자예요, 이때는. 자, 그래서 이제 전달해드린 그 실습 예제에서는요, 마지막 방법을 썼어요. 요거 이렇게 바로 접근한 게 아니라 2.current 타겟을 변수에다 한번 담았습니다. 네.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신을 폼이라는 변수에다 담고, 그 다음에 이제 폼.dname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값을 취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백엔드한테 보내주면 돼요. 자, AJAX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을 요청합니다. 포스트 방식인 거죠. 자, 일단 AJAX를 처리하기 위해서 async 즉시 실행 함수 하나 만듭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로딩 여부를 처리하기 위한 변수를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상태 변수에 따라서 로딩 바가 나왔다 안 나왔다 했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일단 저장 처리를 할 거니까 먼저 async 오타났네요. 먼저 일단 로딩 바를 열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한테 데이터 저장해주세요 라고 보내면은 백엔드는 저장된 결과를 다시 우리 프론트한테 제이슨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저장 결과를 받을 변수 하나 준비하고요. try catch finally를 준비합니다. 파이널리에서는 일단 세상이 두 쪽라도 로딩바는 닫아야 돼요. 로딩바 계속 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set 로딩 함수한테 fails라고 주면은 이제 로딩바가 닫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JAX 처리를 하죠. 리스폰스는 await axios. 우리는 맨날 get만 했는데 이게 get 방식 요청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저장이니까 post 디파트먼트한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주세요 라고 보낼 데이터를 이 안에서 키하고 밸류 형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dname은 dname, log은 log. 자, 여기서 지금 똑같은 단어가 두 개여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변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저장해달라고 보내는 변수 이름. 다시 말하면은 제이슨 키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요 입력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A라고 해놓고 B라고 하면은 여기도 A,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 이름들은 그냥 위에 있는 변수 갖다 놓은 거니까 이름이 뭐가 됐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앞에 붙어 있는 건 당연히 제이슨 키니까 백엔드가 정의한 규칙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자, 에러가 났을 때는 여기 그냥 뭐 데이터 저장에 실패했습니다 정도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203번까지 있고요. 프론트엔드는 지금 203번까지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주세요 라고 보내볼게요. 자, 로딩 번만 잠깐 나오고 이제 끝났죠. 자, 네트워크 탭에서 이제 네트워크 탭을 열어놓고 저장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 탭에 뭐가 생겼어요. 생긴 거 보면은 디파트먼트 페이지한테 포스트 방식으로 접속을 했고요. 얘가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게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 보낸 값이에요. 분명히 이런 정보를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전송을 했고요. 응답으로 온 거 보면은 백엔드는 프론트한테 저장했고 205번 데이터야 라고 결과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요 결과는 우리 코드에서 요 리스폰스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response.data라고 뽑아낸 다음에 일단 콘솔에다 출력을 해봤습니다. 백엔드 자체를 새로 고침해봐도 여태까지 우리가 테스트한 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버튼 다시 눌러볼게요. 자, 206번 데이터 저장된 거 나왔고요. 아까 제가 콘솔에 추가하는 코드 새로 넣었잖아요. 그럼 데이터 저장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백엔드에 저장된 데이터부터 프론트엔드가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화면에 아직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파트먼트한테 get으로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이 결과를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상태값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게 화면에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상태값이 세터 함수를 통해 갱신이 되면 그 내용은 화면에 바로 즉시 반영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갱신하고 싶으면은 얘를 호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가 처음 열릴 때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 받아온 모든 내용이 요거인 거죠. 자, 그럼 프론트엔드는 지금 출력을 위해서 받아온 데이터가 요거밖에 없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 백엔드가 이런 데이터 저장했어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프론트엔드는 지금 출력되고 있는 이 데이터에 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화면에 반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AJAX의 요청 결과를 상태값에 반영을 할 거예요. set department 세터 함수한테 함수형 업데이트로 갈게요. 그러면은 현재 출력되고 있는 상태 변수, 그러니까 현재 출력되고 있는 디파트먼트가 파라미터로 들어오고요. 이 안에서 어떠한 처리를 거쳐서 리턴, 갱신된 상태 변수를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설마 진짜 파라미터 이러면 이렇게 한글로 할 수는 없으니까 current라고 파라미터 정할게요. 그러니까 이 콜백 함수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현재 상태 값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출력 중인 학과 목록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하는 값이 새로운 상태 값으로 갱신이 돼요. 그럼 여기서 리턴하는 게 화면에 반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AJAX 처리 결과로 받은 JSON은 저장된 학과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배열에 원소 추가할 때는 배열.concat 하고서 추가할 원소예요. 현재 출력되고 있는 상태 변수는 배열이고요. 자, 그러니까 현재 출력되고 있는 상태 변수 배열이었어요. 여기에다가 concat 이라고 하면서 요 JSON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화살표 함수로 바꿀게요. 펑션 빼고요. 화살표 들어가고요.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괄호 걷어내도 되겠네요. 자, 한 줄밖에 없으니까 중괄호 빼고 리턴 키워드 뺍니다. 아이고. 한 줄밖에 없으니까 중괄호 빼고 리턴 키워드 뺍니다. 요 한 줄이 의미하는 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헬로월드라고 넣고 테스트라고 위치 넣으면 저장하기 눌렀을 때 이제 저장된 내용이 화면에 반영까지 됩니다. 자, 자료 지난주에 미리 전달해드린 자료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자료 중에서 이제 스텝 3라고 되어 있는 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실습하신 거에서 이제 입력 폼하고 서브밋 이벤트 관련돼서 내용 확인해 보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코드 계속 이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일단 1교시는 가볍게 요거 저장 기능 먼저 하나만 처리하겠습니다. 네, 3시에 뵐게요.